배우는 지성의지 감성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감성만 신경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성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뭘 하는 거예요. 모든 예술이 그래요. 자, 3년기 파트 2 대상 연습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조건 요소들, 그러니까 조건들, 연기를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는데 어떠한 조건들이 붙는 거예요. 그 조건들을 확실하게 알고 내가 거기에 맞게 연기를 해줘야겠죠. 자, 그 내용인데요. 자, 실물같이 부여 연습 우리 했었고요. 야외 장면 연습 모두 해서 우리는 서로 다른 목적으로 감각 기억을 탐구해 왔고 또한 강조해 봤다. 우리가 하나 이상의 감각을 동시에 다루어야 할 때, 이를테면 머리와 등이 동시에 아플 때 보다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아픈 걸 연기해내는 것도 실제로는 안 아프니까 내가 그걸 또 연기를 해내야 되는 거니까 어려운데, 머리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막 이런 상태다라는 것을 연기해야 될 때는 둘 다 사실은 아프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표현해내느냐. 술에 잔뜩 취했을 때 동시에 메스껍고 입안이 텁텁하고 머리가 막 무겁고 몸도 막 이렇게 못 가누고 술에 만취했을 때 여러 군데에서 반응이 오죠. 네, 그런 것들. 우리가 행동에 영향을 주는 다른 조건들, 이를테면은 여기가 많이 밝다든지 어둡다든지, 여기가 조용하다든지 시끄럽다든지, 그리고 내가 지금 바쁘다든지 여유가 있다든지 뭐 이런 다른 조건들. 그리고 어쩌면 주어진 상황의 한 부분일 수도 있는 또 다른 조건들은 감각기억법의 경우와 똑같은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감각기억법, 우리 지금 계속 거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오감에 대한 감각기억법이죠. 우리는 서너시나 5개의 조건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을 쉽게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숀 오케이시의 옛날 이야기라는 작품에서 남자 주인공은 룸메이트가 돌아오기 전에 창녀를 집 밖으로 내보내려고 막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는 가톨릭 신자라서 자신이 죄를 범했다고 느끼면서 이 창녀가 내 방에 들어왔으니까 이걸 누군가에게 들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서리를 막 치고, 창녀는 거실 어딘가에 떨어뜨린 립스틱을 찾아주면 나 일어나서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막 그 허겁지겁 찾다가 그만 꽃병에 걸려서 넘어져서 마룻바닥과 두 발과 식탁 밑에 있던 구두를 흠뻑 적신다. 들킬까봐 무서워서 그는 불을 켜지도 못하고, 또 아래층의 집주인 여자가 혹시 듣지는 않을까 싶어서 전전긍긍한다. 방은 몹시 또 추워요. 그래서 난방 계량기에 집어넣을 1실링짜리 동전을, 이제 동전을 넣으면 계량기가 이제 이렇게 작동을 하나 봐요. 그거를 동전을 또 찾아야 되는데 막 그것도 지금 못 찾고 있는 상황이야. 간단히 말해서 이 배우는 서두름, 추위, 조용함, 어두움 및 축축함 등을 한꺼번에 다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타하게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 요소라고 부른대요. 조건 요소. 왜냐면 장면이 서두름과 어둠과 추위, 더위 이런 것에 대한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창녀를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일 뿐이야. 근데 서두르고 어둡고 추위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죠. 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떠한 행동을 조건 짓기 때문에 조건 요소들이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아무도 역을 얻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나 연습 때 가서야 비로소 수많은 조건 요소들을 다루는 방법을 힘들게 배우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연습해 둬야 되는 부분이다. 이 연습을 위한 가능치들을 처음 생각해 볼 때는 마치 한 손으로 배를 문지르면서 동시에는 다른 손으로 머리를 토닥거리라는 지시를 받는 느낌일 거래. 그러나 일단 방법을 깨우치고 나면 그것은 비교적 쉽게 달성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여러 가지 다양한 육체적 감각들을 위해 작업하는 방법을 개별적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방법도 우리 기억나죠? 그러나 서두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설명을 유보해 왔대요. 불과 2, 3분밖에 안 남았을 때의 행동 변화는 이 우타하겐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시범 보이는 것들 중에서 아주 즐기는 것 중에 하나래요. 나는 서두름을 연기하기를 대단히 즐긴대요. 자, 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집에 있다. 11시 클래스를 가르치기 전에
조간신문의 십자말 풀이와 커피 마시기를 끝내고 있는 참이다. 스튜디오에서 내 집까지는 9블록이다. 시계를 보니까 10시 50분이다.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나는 연필과 십자말 풀이 퍼즐을 내려놓는다. 핸드백과 교재를 집어든다. 코트를 획 집어들고 문 바로 바깥에 택시가 있기를 바라면서 현관문으로 달려간다. 약간 급하죠? 그러면 정각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서두름은 일종의 단정하고 분명한 구성을 갖고 있다. 내가 아직 그것을 조절하고 있으니까 단 한 동작도 낭비되지 않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일. 똑같은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인데 시간을 조절을 하는 거야. 시계를 보는 시점 전까지는 모든 것이 똑같다. 이번에는 아까는 10시 50분이었는데 지금은 10시 55분인 거예요. 나는 핸드백을 집어드는데 아직도 퍼즐을 손에 쥔 채다. 걸쇠가 부딪혀서 핸드백이 열리고 안에 들어있던 잡동사니들이 일부 마룻바닥에 떨어진다.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코트 쪽으로 뛰어갔다가 다시 핸드백으로 돌아온다. 바닥에 떨어진 것을 잡으려고 하나 반은 그대로 남아있다. 나는 교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퍼즐만 챙겨나간다. 문에 걸려있는 코트의 소매를 낚아채서 문 밖으로 뛰어나가는데 뒤에서 단추가 하나 툭 떨어졌어요. 또 스튜디오에 정시에 도착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나는 지각할 경우를 대비해서 뭐라고 변명할까를 벌써 궁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줄이 되게 와닿았어요. 지각할 경우를 대비해서 뭐라고 변명할까를 궁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계를 보니까 이번에는 11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됐죠. 11시 클래스인데 내가 11시에 이제 시계를 본 거야. 그래서 얘는 우타하게는 어떤 느낌이냐면 믿기지가 않는데. 그래서 시계를 다시 본대. 아니, 노려본다.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나의 모든 영혼이 서두르는 것 같은데도 나는 천천히 연필과, 그러니까 막 마음은 엄청 분주하고 영혼은 막 서두르는 것 같은데 몸은 천천히 연필과 퍼즐을 내려놓고 나는 대단히 신중하게 일어선다. 핸드백의 손잡이를 단호하게 쥐고 교재를 겨드랑이 밑에 낀다. 코트를 짚고 제자리에 서서 입는다. 마지막 단추를 낀 다음 쾅쾅거리며 문을 나선다. 뒤로 문을 쾅 닫으며. 네, 이렇게 세 가지. 5분 차이였죠. 정말 작은 그거죠. 근데 10분 전일 때는 빠르게 가면 갈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코앞인가 봐. 근데 55분이면 엄청나게 빨리 달려야만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인 거야. 그리고 11시면 이미 늦은 거야. 이미 늦은 거야. 이 5분의 차이가 행동을 다 다르게 만들죠. 네, 목적은 학교에 가는 겁니다. 네, 똑같습니다. 주어진 상황도 학교에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시간에 따라서 내가 조건 반사를 하는데 그게 되게 느낌이 많이 다르게 오죠. 제일 문제가 많이 일어났던 게 55분 때였던 것 같아. 그치? 그때는 필요하지도 않은 퍼즐 조각을 들고 나갔고 책은 집에다 두고 나갔단 말이야. 근데 오히려 늦었을 때는 다 챙겨서 나갔어. 그 심리가 뭘까? 우리 뭔가 내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시간의 영향을 받는 행동을 진정으로 발견하고자 한다면 목적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또 목적지까지 가는데 필요한 시간과 관련해서 내가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아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몰라요. 맨날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제주도 여행 가서 거기 초행길이에요. 그럼 정확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습을 할 때는 아주 확실한 거. 내가 매일 가는 학원, 회사, 학교 이런 것들. 내가 매일 가는 집에 가는 그 시간. 뭐 이런 것들로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주 명확하니까요. 자, 아주 많은 장면들의 조건이 되는 조용히 해야 할 필요성은 또 여러분이 왜 조용히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여러분이 방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나 사람들로부터의 거리감과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고 거기에 또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들을 수 있으며 또 무엇을 그들을 방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나름대로의 예상을 갖고 있다면 저절로 해결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알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면 해결된다. 여러분의 집에서 누구를 다른 방에 집어넣어 놓고 두 방 사이의 거리와 여러분 생각에 그 방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소리의 크기를 알아놓은 뒤 어떻게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들리지 않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먼저 그 사람이 다른 방에서 자신의 일로 바빠한다고 가정해보고 해보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보라. 여러분이 얼마나 조용히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는 상황이 다 정해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그 조건을 믿을 수 있으려면은 그것이 다른 필요한 구성 요소들과 함께 설정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설정? 그냥 대충 설정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내가 알고 있도록 설정하는 거예요. 이 감각을 정확하게 성취해 놓으면 그것이 매우 암시적이라서 연습이 끝났는데도 여기가 너무 추운 곳이야. 이래서 막 발끝으로 막 걷는 장면을 내가 연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연습이 끝났는데도 내가 막 발끝으로 계속 걷는 거야. 그래서 너 아직도 발끝으로 걷네? 이렇게 누가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 이런 적 있지 않아요? 선생님은 이제 연기학교를 나왔으니까 이런 경험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도 뭔가를 했는데 그게 다 끝났어. 예를 들어 프레젠테이션 같은 게 다 끝났어. 발표가 다 끝났어. 근데도 내가 막 뭘 하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것이 나에게 완전히 잠재의식적으로 딱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쓰지 않더라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것이 골수에 배어서 의지와 거의 상관없이 그가 다루는 반사작용들을 확립시켜 놓은 것이다. 이것이 아주 이상적인 상태일 텐데 모든 조건들과 더불어서 실제로 무대에서도 달성될 수 있다. 자, 어떤 조건이나 감각도 정적인 상태나 또는 똑같은 강도로 계속 남아있지 않고요. 행동의 성격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심지어 다른 행동이 그것을 생각나게 하기 전까지 순간적으로 잊혀지는 수도 있다. 이 연습의 과제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조건들을 수행하기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주어진 행동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조건들을 충분할 만큼 찾는 것도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구랑 근처에 있는 예술영화관에서 만나려고 외출 준비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막 준비를 막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 옷을 다 입지를 못했고 얼굴과 머리도 손질해야 되고 여러 주머니와 서랍과 돼지 저금통에서 돈도 꺼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먼저 이 과제가 논리를 지닐 때까지 그러니까 막 머리와 브로치 찾는 거랑 또 똑같은 거야. 브로치를 그냥 막 찾는 게 아니라 브로치가 어디에 있을까 이러면서 서랍도 한번 뒤져보고 어디도 한번 찾아보고 이러겠죠. 여기서 지금 돈을 찾으려고 돼지 저금통에서 돈을 꺼내야 된다 그러는데 돼지 저금통에서 돈을 꺼낼 일이 대체 뭐가 있을까? 동전이 필요할 때 이럴 땐 이제 돼지 저금통.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물론 저보다 많이 어리다만 여러분들은 이제 돼지 저금통을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아기가 있어서 저금통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 저금통을 뚜껑을 따서 그 동전을 빼낼 만한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아마 당장 동전이 필요한 상황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자판기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동전으로 스크래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좀 존재를 한다면 그 돼지 저금통의 동전을 찾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말이 되는 상황으로 갖다 붙여야지 그냥 막 돼지 저금통 막 하고 이것이 나는 지금 굉장히 바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막 아무 행동이나 막 하고 있는 건 브로치 찾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제가 논리를 지녀야 한다. 그리고 목적 달성을 위해 다루어야 할 각각의 대상물에 완전히 친숙해질 때까지는 다른 어떤 별도의 조건 요소들을 갖지 말고 행동들을 수행해보고 또한 모든 대상물들을 다루어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공간에 익숙해야겠죠.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제주도 초행길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 근데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이 장면을 수행할 수 있는 장면으로 만들어줄 때 이 조건 반사 연습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우연히 누구를 만나러 가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항상 가던 길을 갈 때의 평소의 나 안에서 뭔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찾아보라는 게 그게 숙제였잖아요. 네, 이것도 막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여러 가지 조건, 더위나 추위, 숙취, 조용함, 서두름, 치통, 뒤꿈치의 물집, 코감기, 여러분이 쉽게 연상할 수 있는 조건부터 먼저 시작하라. 예를 들어 여러분의 아파트가 난방을 너무 많이 떼가지고 막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방이 막 찜질방이 됐어. 막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근데 난 늦었어. 그럼 막 부랴부랴 막 옷을 입는데 막 블라우스가 막 겨드랑이에 닿고 막 여기 막 땀이 채고 막 이래. 그럼 막 옷을 느슨하게 하려고 하고 막 바로 막 이러기도 하고
이제 방 안의 열기가 당신의 구두를 신고 벨트를 조이고 칼날을 조절하는 등의 각각의 행동에도 더위라는 것이 다 영향을 줄 수 있죠. 그것을 보기 위해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얼굴이 끈적거리거나 땀이 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얼굴 손질에 화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막 땀이 나 막 송글송글 맺혀서 화장법이 다르죠. 여자애들은 알죠. 얼굴 손질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목덜미 쪽에 머리가 축축해가지고 머리를 빗는데 여기 막 다 막 컬이 막 축 처져. 이 열기가 여러분의 뱃속까지 스며서 도저히 잊을 수 없게 돼요. 더 이상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게 될 정도로 이 더위를 내가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이제 행동하고 있을 때 그때 또 다른 조건을 투여를 하는 거예요. 두통 이런 거. 자, 구두를 신으려고 몸을 앞으로 이렇게 숙이는데 근데 더워서 죽겠어. 막 발에도 땀이 채. 구두를 신으려고 막 이러는데 머리를 딱 숙이는데 원래 두통이 있을 때 머리 숙이면 막 꾸띵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돼. 그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그것을 또 완화시키려고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축축히 꼬인 데나 머리 꼭대기를 빗질할 때 머리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등등 두통이 확실하게 설정되고 구체적인 적응들로 순화해지면 서두름을 추가를 또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당신은 친구가 벌써 영화관에 로비에 와 있는데 너 왜 안 와? 영화 2, 3분 후면 시작해. 영화 시작 딱 했을 때 왜 광고 나오니까 조금 늦어도 된다 막 이러면서 막 가야 되는데 난 이미 계속 덥고 두통도 있고 이런데 막 서두르기까지 해야 돼. 막 여기에 영향을 받는 이런 과제죠. 자, 과제와 연관해서 조건들에 대한 적응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면 나머지는 여러분의 반사 행동이 처리를 해줄 것이다. 만일 이것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용기를 내서 4번째 또는 5번째 조건을 추가하라. 이것이 어려우면은 처음에는 분명히 그럴 건데 평가를 받고 난 후,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난 후에 그것이 정확하고 임박힌 작업 습관이 될 때까지 과제와 조건들을 달리 가져가면서 이 연습들을 계속 반복하라. 조건 요소들을 연습하는 데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가장 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거, 그러니까 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쉽게 연상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더위 뭐 이런 건 내가 잘 알아요. 뭐 이런 것들부터, 쉬운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뼛속에 하나의 반사작용으로 남아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나를 첨가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를 첨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자, 이 연습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나면 여러분은 고급 요리를 준비한 대요리사만큼이나 바빴었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때 여러분은 동료들이나 선생님께 맛있게 드세요. 일품 요리입니다. 진짜 특별한 스페셜한 요리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